경찰입니다. 손들어. 갑작스러운 외침에 젊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예요? 이게 무슨... 남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생각 말아요. 최 할아버지가 경찰관들과 함께 천천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속여온 그 할아버지들이에요. 민호가 침착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봤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30년, 40년씩 사회에서 일해온 전문가들이에요. 은행원, 교사, 간호사, 회계사, 경찰관. 당신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자신감이 넘쳤어요. 2주 동안 당신들을 조사했어요. 전화 패턴, 사용하는 말투, 계좌 추적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체포되는 남자의 휴대폰에서는 곧바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들이 직접 수사해서 범인을 잡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찰관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로부터 2개월 전 평범한 오후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2021년의 어느 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67세 민호는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오던 평온한 시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전화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민호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최근 들어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0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그였지만 요즘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헷갈렸거든요. 은퇴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30만 원이라는 큰 돈이면 몇 달간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죠? 보안상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전문적으로 들리는 소리였죠. 민호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정부 기관 직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230만 원이 입금 대기 중입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2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껴 썼던 돈으로도 부족했던 생활비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계좌번호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어요.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간 금융업에 종사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비밀번호요? 그것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잠시 주저하는 순간 지난 40년간의 은행 경험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시스템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기관이니까요. 결국 민호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230만 원이라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30분 후에 입금될 예정이니 확인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고 시간이 흐르는 게 이렇게 느릴 수가 없었어요.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230만 원 생각뿐이었어요. 드디어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이 왔어요. 민호는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금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통장에서 15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30분 전 전화통화가 끝난 직후의 말이에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150만 원은 그에게 2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자신이 이런 사기에 당하다니 너무나 어이없고 한심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민호는 자신을 탓하며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년간 쌓아온 전문성도 경험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죠. 평생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저녁 식사 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물에 강이 되어 모든 희망이 떠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150만 원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자신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새벽까지 후회와 자책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도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김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김 형님,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혹시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나 큰일 났어. 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모습이 어제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제 사기를 당했어.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200만 원을 보냈는데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것이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이요? 그런가 봐.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멀쩡하더라고. 나 정말 바보 같지?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 안도가 되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어제 당했어요. 뭐라고? 김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코로나 지원금 사기에 150만 원을 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보였나? 40년 넘게 사회생활 했는데 두 사람이 한탄하고 있을 때 멀리서 박할머니가 무거운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혹시 또 같은 일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어요. 아이고, 민호 회장님, 저 어떻게 하죠?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제 손자가 사고를 냈다고 전화가 와서 300만 원을 보냈는데 사기였어요. 민호와 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슴 속에서 불타는 분노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3명이나 되었어요. 할머니, 혹시 우리와 같은 건가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더군요. 전화 시간대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말투와 방식도 거의 똑같았어요. 이상해요. 왜 우리 단지 사람들만 이렇게 당하는 거죠?
민호가 의문을 표했어요.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혹시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아닐까요? 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이웃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정 할아버지였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어제 사기를 당했어요. 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보안 점검 명목으로 돈을 빼갔어요. 이제 4명이 되었어요. 모두의 가슴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물론 신고는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릴 거예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범인들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수법 등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민호의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에서 불타는 열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투지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보죠. 김 할아버지가 동의했어요. 며칠 후, 민호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내 다른 이웃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일주일 후, 아파트 노인의 정기 모임이 열렸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민호가 미리 연락을 돌렸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진지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셨죠. 회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로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 계시나요? 민호의 질문에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며 주저하던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자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5명, 10명, 15명, 결국 30명 중 1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민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두 합치면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씩 피해 금액을 말하니 총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회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체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다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였어요. 40년간의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40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김 형님은 30년간 교사로 일하셨고, 박 할머니는 간호사로 일하셨죠. 정 형님은 회계사셨고, 최 할아버지는 경찰관이셨어요. 민호는 회원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어요.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합치면 어떤 사기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회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투지로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시니어 사기 대응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민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은행에서 쌓은 업무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각자 받은 사기 전화의 내용,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모두 정리해요. 2단계는 패턴 분석입니다. 언제, 어떤 수법으로 전화가 오는지 파악해요. 3단계는 예방과 대응입니다. 이웃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기 전화가 오면 즉시 공유해요. 4단계는 범인 추적입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 제공해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희망이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날부터 시니어 사기 대응팀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전직 교사였던 김 할아버지는 사기 수법을 분류하고 정리했어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체계적 사고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직 간호사였던 박 할머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환자를 돌보며 쌓은 공감 능력과 치유의 기술이 발휘되었습니다. 전직 회계사였던 정 할아버지는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최 할아버지는 범죄 수사 노하우를 제공했어요. 오랜 수사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전체적인 조율을 맡았어요. 은행에서의 관리 경험이 팀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각자의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패턴을 발견했어요.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기꾼들이 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단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름, 나이, 가족 구성까지요. 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건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해요. 누군가 우리 개인정보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팀원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했습니다. 사기 전화가 올 때마다 녹음하고 상대방의 말투와 억양을 분석했어요. 계좌번호를 추적해서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서 개설되었는지 파악했어요. 전화번호의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하는 통신사와 개통 지역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할아버지, 손자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민호에게 또 다른 사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호의 가슴속에서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2주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손자가 사고를 냈다고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우리 손자는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민수야. 할아버지랑 통화해봐. 민호는 옆에 있던 손자에게 전화를 넘겼어요. 미리 계획한 대로 손자도 협조해 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수인데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어라? 사기꾼 아저씨. 왜 말이 없어요? 손자의 장난기 섞인 목소리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민호의 가슴속에서 승리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렸어요. 드디어 사기꾼들을 역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녹음 파일을 확보했어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팀원들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했어요. 통화 녹음 파일, 사기 전화번호 목록, 범인들이 사용한 계좌번호, 피해 현황 등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죠. 민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최 할아버지가 조언했어요.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끼 수사를 해봅시다. 미끼 수사요? 네. 우리가 직접 사기꾼들을 유인해서 현장을 잡는 거예요. 팀원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완벽한 작전을 짰습니다. 민호가 미끼 역할을 하고 다른 팀원들이 주변에서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경찰과의 연락 담당을, 정 할아버지는 현장 상황 기록을, 김 할아버지는 후속 대응을,
박할머니는 안전관리를 맡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민호는 일부러 순진한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500만 원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전달하죠?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요. 민호는 팀원들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미리 준비한 작전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전 개시예요. 서울역 2번 출구에서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팀원들은 각자 위치를 정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경찰에 연락을, 정 할아버지는 역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했고, 김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주변에서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민호가 도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잠시 후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시죠? 네, 맞습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건가요? 네, 맞아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젊은 남자가 서둘러 말했어요.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증거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빨리 돈만 주세요. 남자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우리 아들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돈을. 그때 최 할아버지가 경찰관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젊은 남자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곳곳에 배치된 팀원들이 일제히 나타나 포위했어요. 미리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남자가 당황해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승리감이 폭발했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각자 30년, 40년씩 사회생활을 한 전문가들이에요. 경찰관이 남자를 체포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직접 수사해서 범인을 잡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경찰관도 감탄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체포된 남자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피해자 명단, 사기 시나리오, 공범들의 연락처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로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겠네요. 경찰관이 기뻐했어요. 결국 2주 만에 10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모두 검거되었어요. 피해 금액 대부분도 회수되었어요. 민호를 비롯한 팀원들은 잃었던 돈의 80% 이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팀원들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시니어 사기 대응팀, 보이스피싱단 일망타진, 할아버지들의 연대로 이뤄낸 놀라운 성과,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전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일 때는 당했지만 우리가 뭉치니까 어떤 사기꾼도 당해낼 수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대였어요. 서로 도우면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니까 엄청난 힘이 생겼습니다. 박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이후 시니어 사기 대응팀의 활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팀들이 결성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시니어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사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전국 시니어 사기 대응팀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민호가 전국 대회에서 발표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회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시니어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말했어요. 처음엔 사기당했다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지역 영웅이 되었네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웃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단지를 걸었어요. 아파트 곳곳에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단지가 안전해졌어요. 민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6개월 후, 민호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해야 해요. 민호가 동료들에게 제안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안전 사용법 등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이 프로그램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시니어들이 서로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되면서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갔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해서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배우기 어려웠던 것들을 함께하니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제 민호는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1년 후 민호와 시니어 사기 대응팀은 정부로부터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저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민호가 수상소감을 말했어요. 목이 메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니어들, 그리고 서로를 믿고 도운 이웃들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요. 시상식이 끝난 후 민호는 동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셨네요. 김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룬 거죠.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박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시니어 멘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쌓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보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날 저녁, 민호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제 친구들이 모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 부끄럽지 않니? 아니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손자의 말에 민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도 처음엔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당하다니 싶었거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 어떻게요? 이웃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가진 능력들이 다시 빛을 발하더라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할아버지,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너도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잖니.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말이야. 다음 날, 민호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어요. 곳곳에서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덕분에 우리 단지가 정말 살기 좋아졌어요. 민호는 뿌듯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벤치에 앉아 단지를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사기를 당해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전국적인 시니어 운동의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구나. 민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옆에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앉았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민호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 어제 이사 왔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1년 반 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200만 원을 사기당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우리 시니어 사기 대응팀이 있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서로 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우리 이웃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민호는 할머니에게 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모임에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팀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돕는 게 우리 팀의 원칙이거든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또 한 분의 이웃을 도울 수 있었어요. 처음엔 내가 사기당한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이웃들의 보금자리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민호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는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또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때로는 그 어려움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민호와 시니어 사기 대응팀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고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와 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민호와 시니어 사기 대응팀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